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이번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0%를 넘겼고 상당수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군사 행동에 대한 미국 내부의 시선이 결코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1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9%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찬반이 팽팽한 수준이 아니라 반대가 지지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달 28일 미 전역의 성인 1,2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3%포인트입니다. 특히 응답자의 약 90%가 이번 공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해 대다수 미국인이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성된 여론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이란 공습 한 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군사적 접근 방식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시리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단행해왔습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점점 더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이란 공습이 이어지자 피로감과 우려가 동시에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인식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무려 87%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압도적인 다수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같은 견해에 동의한 비율이 23%에 그쳤습니다. 무당파의 경우 60%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무당파에서도 과반이 비판적이라는 점은 정치적 중도층의 민심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번 여론은 미국 사회가 또 다른 중동 분쟁의 확대를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장기간 해외 군사 개입의 부담을 경험했습니다. 막대한 전비 지출과 인명피해, 그리고 전쟁 이후의 혼란은 미국 내에서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동에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부담, 주택 비용 상승 등으로 생활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군사작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존재합니다. 국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군사력 사용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층에서는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란이 중동 내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미군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여론은 아직 소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29%도 중요한 집단입니다. 이는 여론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향후 분쟁의 전개 양상, 추가 정보 공개, 국제사회의 반응 등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보복이 확대되거나 미국 측 피해가 발생한다면 여론은 또 다른 방향으로 급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면 군사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군사 행동은
통상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결집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다면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당파 유권자층에서 60%가 군사력 사용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점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은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문제, 예산 배정, 동맹국과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의회 내 반대 목소리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 역시 이번 여론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대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동맹국들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미국이 장기전에 나설 수 있는 정치적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동 정세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단순한 찬반 비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사회가 군사적 개입에 대해 얼마나 신중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방식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 공습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의 전개 상황, 추가적인 군사행동 여부, 외교적 해법의 등장 여부에 따라 여론은 계속해서 요동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숫자는 분명합니다.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쳤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는 상황 속에서 중동 정세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미국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